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참고할 만한 주요 경제 뉴스와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기사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할게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사는 이제 신문 22면에 실려 있는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이 31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의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데다 이 저금리 기조의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의 일반 청약 공모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나요? 네, 오늘 아침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로또 청약이라는 제목이 계속 나왔고 IPO의 새 역사를 쓰다 이런 제목도 나왔습니다. 각 증권사 지점별로 투자자들의 어떤 발길이 굉장히 집중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치열한 눈치 작전이 계속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로 가려고 해서 아예 이렇게 이 투자를 했다가 또 이렇게 빼내고 다른 증권사로 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청약 첫날 23일 중간 경쟁률 61.93대 1을 기록했는데 역시 눈치를 좀 보고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예상대로 제일모직이 2014년 최고 기록이지 않았습니까? 195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이번 SK바이오팜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323.03대 1의 기록을 했고요. 제일모직은 당시에 증거금이 30조 649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거금 31조, 그러니까 30조 9,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한꺼번에 갈아치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러면 SK바이오팜의 신약과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를 지금 어느 정도로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SK바이오팜은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약 2개 2종을 지금 승인받은 우리나라 유일한 바이오사입니다. 2개 종 의약품 가치만 약 한 4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서 나머지 신약 가치 합치면 약 6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 2개 종을 좀 소개를 하면 이 SK바이오팜은 중추 신경계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나 뇌전증 치료제와 관련돼서 FDA의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수명장애 신약 역시 일상 후에 이미 이제 제스사에 기술 수출한 상태. 이 2개 신종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역대 최다 증거금 기록을 갈아치우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성황리에 공모는 마치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상장 첫날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느냐 이 여부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 상장 이후로의 흐름을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공모가가 49,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당일 주가가 공모가에 이제 90%에서 200% 내외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시가가 위아래로 약 한 30%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대 122만 7,400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122만 7,400원만 하더라도 공모에 당첨된 분은 약 한 기본적으로 7만 4천 그러니까 78만 4천 원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지금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청약이 그야말로 IPO 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가히 좀 폭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이오주가 상승하게 된 건 두 가지로 이 요인을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이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생명과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한 경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것과 무관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 2차 유행 코로나19가 2차 유행을 할 것이다 해서 주가가 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그와 별개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역시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바이오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공공보건 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 유럽에서도 가장 그런 좀 최악의 어떤 결과를 빚은 것도 영국이 워낙에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그 약점이 많이 노출됐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미국이 지금 발빠르게 이 공공의료 체계의 어떤 체계를 시스템을 구조 개선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이제 발주를 하는 의약품과 관련돼서 발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에서 발주를 하면 대개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성비 높은 그런 의약품을 많이 수주를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또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역시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연동된 그런 이 관심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SK그룹주들 주가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주회사인 SK입니다. SK바이오팜이 국내 기업 공개에서 이제 전일 신기록을 세운 가운데 SK의 주가는 7%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의 강한 매도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주가는 7%대로 급락을 하면서 28만 6,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SK바이오랜드가 1% 넘게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 6%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케미칼도 2에서 4%대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전일 SK하이닉스는 8만 6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는 SK바이오팜의 일반 청약 공모 마감 소식 저희가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마감이 됐고요. 공모주 청약 증거금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K바이오팜의 밸류에이션 매력에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 더해진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7월 2일에 이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상장 이후로 주가 방향성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이제 SK바이오팜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